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후보가요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은 자유를 모른다. 이건 개똥 같은 소리잖아. 솔직한 말로. 거서 이런 표현은 이제 경상도 말로 거기서라는 의미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통역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고향분이나 통역은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후보에 대해서는 거론하기가 싫은 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마무리 멘트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의 이재명 후보 안 됐으면 좋겠어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주세요. 1년 전 뉴스킹 이전에 출발 새아침 시간에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또 방송인 김조혜동 씨의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3, 4부에 오랜만에 이분들 다시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오늘이 그날인데요. 100만 뷰 레전드 연말 특집 우린 제법 잘 어울려 조원진 김제동의 힐링 어게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인데 조원진 네. 대표님은 조금 늦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좀 늦으셔도 뭐 네. 그럴 수 있고요. 네. 더 늦으시면 더 좋고요. 사실은 이럴 때는 오시는 늦는 분 마음이 제일 급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을 다독여 줄 필요가 있고요. 아마 예. 오면서 듣고 계실 거예요. 성격상 제가 저희 방송 보정으로 나오시는데 한 번도 늦게 오신 적이 없어요. 지금 뭐 오히려 더 빨리 오세요. 맞습니다. 뜬금없이 빨리 와가지고 예. 한 10분씩 20분 기다리셨던 아, 분인데 예. 오늘 웬일인지 설레었나요? 김제동 씨 본다는 마음에 설레었는지. 이분 또 저하고 밀당하시네. 어쨌든 우리 김제동 씨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전 지금 네. 잘 지냅니다. 네. 뭐 강아지랑 산책하고요. 예.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책 쓴 저자들 만나고 아마 지금쯤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네. 문이 열리네요.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딱 오시면 괜히 저희들이 늦었다고 얘기 안 했으면은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르실 뻔했는데 자연스럽게 할 뻔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그러면 저희들 듣는 거 네. 들으시는 분들하고 우리 다 비밀로 하고 네.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죠. 뭐. 아니 괜찮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이 너무 추워서 네. 추위 잘 견디시고요. 오늘 김대동 씨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 조금 맞지 않은데 제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머리도 하셨고 눈썹도 하셨네요. 맞죠? 이 말씀 드려도 되는 거죠? 머리는 염색을 했죠. 예. 우리 박지훈 변호사께서 너무 젊게 보는데 아끼는 분들이 별로 뭐 안 늙었는데 늙게 보인다고. 네.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염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염색하셔가지고 지금 괜찮습니까? 너무 젊어 보이시고 오늘도 김제동 씨하고 이렇게 보니까 두 분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제 뭐 외국에 도서 책도 뭐 전달하고 가시고 뭐 그런 걸 들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선배님하고 또 이렇게 뵈니까 네. 희한하네요. 방송 저희가 들어봤는데 예. 그 두 분이 나왔을 때가 1년 전인데요. 이맘때인데 이게 그런가요? 조회수가 우리 소위 말하는 거 대박이 났습니다. 네. YTN 라디오 사상 최고의 대박이 났는데 혹시 그런 기대가 됐었습니까? 두 분 잘 어울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안 어울리죠. 예. 그런데 말하는 말투 이런 거 비슷하잖아요. 예. 뭐 또 추가해서 오늘은 저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그렇네. 이 같은 지역 사람이 3명이나 이렇게 예, 돼버렸네요. 예. 연말에 뭐 사실은 조원진 선배님하고 조원진 대표님하고 네. 저하고 둘이 마음 맞을 수 있으면 네. 사실 뭐 우리 다 마음 맞춰서 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박지훈 변호사까지 해서 예. 세 사람이 예. 한번 요즘 잘 안 맞잖아요 서로. 그렇죠. 네. 서로 뭐 자기 것만 챙기려고 네. 난리들인데 한번 마음 맞춰 봅시다. 그분 그때 방송 이후에 좀 예.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뭐 식사도 하셨다면서요? 가끔 연락을 드리고요. 예. 또 같은 동네에 살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네네. 한 동네에 살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아. 대구 경북 저희들이 정통 TK입니다. 네. 대구 어딘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대구 이제 지금은 노원동. 네. 그 전에는 이제 원대동이라 그러죠. 원대오 거리, 맞습니다. 원대동. 예. 삼령 초등학교인데 그거 살았죠. 네, 제가 삼령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저는 송현동에 살았었는데요. 자, 그만합시다. 그만해. 이거 전국 방송에서 자꾸 지역 네. 얘기하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만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먼저 일단은 두 분, 우리 특히 우리 김재동 씨가 약간은 야인의 삶을 방송도 하시긴 하시지만 특히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생들 강의요. 아이 뭐 자꾸 왜 자꾸 야인이라 그러십니까? 뭐 자꾸 그 뭐 방송계에서도 없다 그러고 아이 방송은 뭐 하다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책 읽은 학생들 신청하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말이 강연이지 사실은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이거든요. 가르칠 수도 없고요. 전문대학교 나와서 뭐 누가 누굴 가르치겠어요. 그런 얘기는 뭐. 네. 제가 장담하건 저도 뭐 법률을 공부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헌법을 많이 하시고 제가 농담삼아 그 얘기했어요. 만약에 저분 헌법 시험 치면 우리보다 잘 칠 것 같은데 헌법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공부도 하고 또 그런 얘기들을 젊은 친구들하고 지금 많이 나누고 계시는 거죠. 헌법 얘기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사는 이야기하고 또 헌법 얘기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못하게 할까봐. 네. 사실은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진짜 즐겁고요. 네. 또 고민 이야기하고 주로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저는 들어주는 장을 이렇게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그 시간들이 제일 즐겁고 또 재밌고 그렇습니다. 제 얼굴이 확 폈잖아요. 요즘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많지 예. 네. 이제 듣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네. 자기 얘기만 하고 그렇죠. 자기 정치하고 자기 팔 흔들고 뭐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장 어려운 그 사춘기 또 초중고등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예. 저런 사람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렇게 따뜻하게 감사 주신다. 이게 네. 지금 유튜브에서 젤리스님께서 김재동 씨가 진행자 같아요.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근데 원래 아주 유명하고 아주 제일 재밌는. 저는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김재동 씨가 대구에서 그 경기장 할 때부터 제가 봤었거든요. 야구장에서요. 야구장, 뭐 네. 농구장 그때부터 네. 또 계속 제가 팬이었었는데 네. 세상에 제일 재밌는 분 같으세요.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대구 경북 분들 저 선배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대구 경북 분들이 웃기가 좀 힘듭니다. 예, 저를 어려워요. 포함해서 잘 안 웃으시거든요. 안 웃죠. 근데 그분들이 저를 연습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 대구 경북 사람을 웃길 수만 있다면 그러면 아이. 그건 성공한 겁니다. 전 세계 사람 다 웃길 수 있고요. 예. 외계인 만나도 웃길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 혹시 네. 조은희 대표님 그 유세 같은 거 가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분들이 조금 묵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 이제 29살 때 국회 보좌관 생활을 해서 예. 39살 때 그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네. 39살 보궐선거 15대 예, 예. 16대 선거까지 나왔으니까 2년에 걸쳐서 이제 국회의원 무소속 출마를 2번 했어요. 대구에서. 예. 대구에서 2번 출마하니까 대구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봤죠. 뭐 젊은 친구가 예. 원고지 하나 없이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30분 동안을 떠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대구 분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받아주시는 한데 열기까지가 힘들어요. 맞아요. 요즘은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마음을 열려고 그 대구 사람들한테 자꾸 하니까 TK도 아닌데 뭐 TK 민심을 자기가 다 가지냐 떠들어 쌓고 뭐 또 한 사람은 정반대 방향이가 보수 쪽에서 보수 파괴자라고 나 유승민 의원 같은 유승민 경우는 의원 보수 말씀하시는군요. 파괴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잘 모르시더라고. 네. 또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도 시장을 하고 있죠. 대구시장인데 대구 잘 모르면서 떠들어 샀더라고. 그래서 내가 홍준표 선배 잘 아는 사람들한테 그 말 좀 조심하시라고. 네. 대구 원래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구 태어나서 대구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좀 묵직하다, 가볍지 않다, 너무 가볍게 네. 뭐 이런 말 방송에 맞으면 좀 설치지 마라. 대강 좀 해라. 이거 하고 있지. 그런데 요즘 보니까 뭐 좀 뻗떡하면 선거 때 되면은 네. TK가 주가가 올라요. 예. 선거 끝나면 하종가를 치는 거야. 선거 끝나면 팽 당하잖아요. 토사구 팽식으로 대구 경북 사람도 발로 차더라고. 요즘도 뭐 대통령 그 선거 끝나고 대구 경북이 없어졌다가 갑자기 또 뭐 TK 민심 잡으러 간다고 막 대구 사람들 전당대회도 있고 총선도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대구 사람들 이제 정신 좀 차립시다. 네. 이 많은 분들이 두 분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너무 잘 어울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왜 잘 어울리냐면 말투가 비슷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진행자까지 비슷해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저는 드는데. 완전히 서울 말입니다.
완전히 대구 말 같은데요. 네. 원래 그 저 대구 사람들 그 서울 올라와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 전학 갔는데 네. 말 잘못 진짜 못 알아듣더라고.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대구 말 계속 썼어요. 예. 대학 때도 그렇고 대구 말 계속 고등학교 때도 썼는데 뭐 다른 친구들 보니까 올리더라고 끝에만 네. 끝에만 올리면 대구 사람들은 서울말 되는 줄 알더라고. 그 저는 지금 이제 대구 말, 경상도 말 네. 이런 사투리만 하고 있어서 그런데 네. 이게 뭐 힐링이고 지금 요번에 그렇다면서요. 사실은 오늘 나오면서 네. 이제 후배들이 1년 전에 같이 특집 방송 해가지고 살면서 이제 슬슬 후배들 부탁 들어주고 살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조원진 선배님도 맨날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들 뽑는 게 맞다 그러고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선거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그 이 사투리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네. 저는 한 가지 그런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표준어 있잖아요. 표준어. 예. 1년에 한 번씩 바꿉시다. 돌립니까? 올해는 경상도 말이 표준어. 충청도, 내년엔 전라도 말이 표준어. 그 내년에는 제주어가 표준어. 그렇게 못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뭐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인데. 이 좁은 땅에서 그러니까요. 꼭 굳이 서울에 사는 중산층 사람들이 사는 말이 네.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지금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 교양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다른 그렇잖아요. 좀 그런 다양성을 좀 인정해 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중산층이 무너져 가지고 그 네. 표준말 기준도 바꿔야 된다. 네. 그러니까요. 진짜 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예전에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상파에서. 사실 저런 말투면 예전에는 방송 못 하면 합니다. 안 되죠. 좀 아쉬웠던 게 이 전국 방송인데 유일하게 대구만 지방 방송을 했었어요. 네. 제가 유일하게 먹히는 곳이 대구 지방인데 대구 지방은 또 지역 방송 해버려가지고 네. 아주 아쉬웠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것도 뭐 서울 지역에 많이 YTN 방송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좀 전에 젊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한테 투표해라 이런 얘기 자주 제가 하시잖아요. 지방선거 때 네. 유세를 갔어요. 네. 대구 동성로 젊은 사람들 대만한 대구백화점 앞에 또 유세를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뭔가 저 꼴통 보수 조원진이 왔다 이래가지고 기웃기웃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꼴통 보수 말고 되게 부드러운 사람인데 하면서 연설을 이랬어요.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고 보수의 중심지라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바깥에서는 우리를 꼴통 보수 지역이라 그런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고립돼 있는 상태인데 정치했던 저도 반성을 하고 있지만은 투표할 때 이 사람도 모르겠고 저 사람도 모르겠고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으면 무조건 나이 한 살 적은 사람 찍으십시오. 대구가 쇄신하고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이로 인적 쇄신 세대 교체를 합시다. 그래서 광주나 혹은 경기도나 서울이나 뭐 강원도 어디보다도 젊은 시장, 젊은 구청장, 젊은 시구의원을 뽑아 놓으면은 그게 변화다. 아하. 그렇게 강조하고 했는데 박수 많이 치시더라고. 안 치더라고 그런데 예. 이제는 찍진 않더라. 이제는 저는 사실은 젊은 분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조금 그분들한테 희망을 안 걸면은 대한민국 무슨 희망이 있어요? 네. 미래에 대한 예측도 못하는 상태인데 지금 25세 뭐 MZ 세대라 그러죠. 네. MZ 세대에서의 그 가장 어려운 시기다. 가장 힘들죠. IMF 끝나고 IMF 그 당시에 태어나가지고 지나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시대까지 그 시절에 있던 젊은 분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가 그분들을 보듬어 주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 대구는 인적 쇄신을 세대 교체로 합시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더뎌요. 아하. 처음에는 하다 보면 참 불안하기도 하고 더딘데 여기 한 5년만 지나면은 달라집니다. 바깥에서 볼 때 대구는 전부 다 40대 시장, 구청장, 시구위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네. 네. 20, 30대도 과반이 되네. 뭐 이 정도만 되면은 변화를 주동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골통 보수를 벗어납시다. 우리 김재동 씨도 젊은 학생들 만나기도 하고 제 예전에 기억나는 거는 교육감 선거 13살이 투표하면 어떠냐 얘기하셨던 거 같아요. 그 뭐 이야기하면서 함께 웃으면서 이제 청소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이야기 핵심은 나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라고 이야기되지만 사실은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배우는 곳이거든요. 네. 학생들이 궁금한 걸 물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가르치는 곳과 배우는 곳은 사실 비슷한 얘기가 좀 완전히 다른 곳이거든요. 네. 그래야 저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눈치를 교육감들이 봐야 된다. 학생들 눈치를 봐야 된다. 시민들의 눈치를 정치가 봐야 하듯이 저는 뭐 아까 조원진 선배님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 같은 젊은이들이죠. 묻어갑시다. 뭐 적다고 하죠. 뭐 코를 훌쩍거리고 40대까지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 청년들이 조원진 선배님 말씀처럼 더 나와 있어야 되고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청년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 책임만 묻습니다. 권한은 전혀 주지 않고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누군가가 목숨을 잃는 일들이 발생하고 고통을 받는 일들이 청년에게 발생하면 먼저 밥 먹고 먼저 인사받았던 40 넘은 어른들의 책임이거든요. 그것은. 이 사회의 기득권을 형성해 왔던 그렇죠. 사람들. 네. 뭐 누구랄고 할 것도 없이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어른 책임이거든요. 우리의 책임이다. 어른 네. 소리 들었던 네. 사람들. 그런데 맨날 좋은 자리 가가지고 대접받고 밥 먼저 받고 인사받고 세금으로 전부 다 월급 받으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권한이나 권력은 누리고 책임은 자꾸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까 조원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지금 네. 그 사실은 고령화, 저출산 국가의 이제 풀어야 될 아젠다의 중심에 우리 지금의 젊은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젊은이가 3분, 4분의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는 경우. 네.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 고갈 사태가 벌어지면은 지금 젊은이들은 국민연금 혜택을 결국 못 받는 사태가 오잖아요.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연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집을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이제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제가 이제 베이비붐 1세대 그러니까 59년생이니까 65년생 그렇게부터 베이비붐 1세대라고 보는데 그래 따지면은 뭐 책임은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일자리를 찾으면은 일자리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분위기도 뭔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뭐 그때 젊은 저도 그런 뭐 사회적 참여도 많이 하고 정치적인 이슈에 참여도 하고 이랬지만은 결국은 자기 일자리를 찾아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동안에 가장 똑똑한 친구들, 가장 스펙이 좋고 능력 있는 친구들이 지금의 젊은이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또 미래를 열어버렸더니 미래에 대한 안전적인 보장 장치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요당하고 있잖아요.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스펙을 가져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강요를 하니까 위로부터는 강요, 밑으로부터는 또 다른 세대들이 올라오면서 자리에 공간은 없어지고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를 이 친구들이 지금 보내고 있다. 네. 그러면은 결국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국가가 해야 될 일.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시대에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그 대한민국이 지금 뭐 더 못 사느냐. 대한민국 국가는 되게 커졌어요. 네. 세계 10대 강국까지 갔는데 그 10대 강국의 내밀한 안의 면을 보면은 이것은 껍데기다.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이 되고 좀 더 선진국이 되려면은 이러한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각 분야에서 희망을 가지는데 청년들이 희망이 없어져. 청년들 희망이 없다. 4포, 7포, 요즘 9포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M4. 그럼 결국은 그러한 포기 세대가 젊은이들이 된다 그러면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기성세대 있잖아요.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역사상 제일 똑똑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청년이 객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자리들을 우리 사회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정치권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서든 마찬가지로. 첫 번째 그렇고 그래서 선배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시 한번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저런 분 놓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하고요. 정치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네? 인간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입니까? 아니 뭐 뭐든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서로 네. 늘 다른 점만 보다가 약간 두 분은 정치적으로는 정반대 아닌가요? 예? 반대로 그래 해가지고 내 또 이제 중고등학교도 못 다니게 해라 이제. 지형으로 정치적인 봤을 게 때는? 제가 네. 정치학 전공했는데 네. 정치적의 로망의 다 똑같아요. 그럼요. 민초들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거 민초들이 뭐 주인 되고 주인이 되고. 민초들이 돈을 내고 민초들이 만들어서 예. 민초들이
원내 진입을 하고 그 민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렇죠. 과정이죠. 그런데 국민주권주의네요. 예. 막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막고 있는 게 뭐 기득권 세력들이요. 기득권 세력이 대한민국이 급속적인 경제 발전을 하면서 기득권 세력들이 변화는 있었지만 큰 주류는 안 바뀌었어요. 그거는 돈 가진 자. 네. 가진 자가 더 이상 더 가지게 하는 구도가 자본주의지만 이거를 나름대로 선진국들은 요소들을 배제를 해가면서 또 가진 자가 베푸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뭐 세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제도로. 가진 네. 자가 계속 더 가지게 만들어 놓고 교육 제도를 바꾸면서 어떻게 바꿨습니까? 강학군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진 사람들의 세상으로 만들었다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권력 가진 자들 정치권에서 권력을 가지면은 좌파는 386 세대가 686이 됐는데도 아직 운동권들이 지고 있어요. 오른쪽은 아무튼 권력만 지면 내놓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냐 그랬더니 대통령은 계속 바뀌어요. 대통령은 뭐 이 사람 됐다 저 사람 됐다. 대통령 우파에서 대통령 계속 성격도 좀 다르게 바뀌는데 예.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도 저도 그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친박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그냥 레밍이라 하긴 그렇고 그냥 갈대들 같이 오 갔다 그 주르륵 몰려다니는 거기에 몰려다니는 정치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치는 처절한 기득권 지키기 정치 이러한 건권과 권력을 쥐고 있는 이 권력 두 개의 파워가 합쳐지면서 요즘은 언론도 좌우가 싹 갈라져서 뭐 좋고 나쁘고 없어요. 좌면은 무조건 이상한 방향으로 보고 우면은 또 우상한 방향. 그래서 이런 돈 권력 언론이 세계가 뭔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파는 맞는데 네. 저한테 개혁적인 우파다. 보수 꼴통 조원진이가 아니라 개혁적인 우파다 이랬는데 유승민한테 하는 건 맞지 않은 거예요. 유승민 의원은요. 내가 정치 같이 해봤는데 정치하는 동안에 개혁 무슨 이런 얘기는 계속 하는데 가만히 안에 들여다보면 개혁은 아니고 파괴만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저는 이런 얘기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왜 우리 김재동 씨가 조원진 대표님한테 선배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사실 있나요? 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제가 선배 아니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선배님이라고 하고 대표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사석에서는 선배님이라고 하고 또 고향 선배님이기도 하고요.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대표님께서는? 저는 고향 후배님이시니까 그냥 뭐 선배라 조선배 하면 그게 또 낫잖아요. 조선배. 그래서 그냥 선배님이라고 하고요. 우리 학생들하고 만나면 학생들은 어떤 질문들이 가장 많습니까? 그 학생들 중학생들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진짜. 그래서 그러면 이게 보통 어른들 반응이 그렇거든요. 아이고 뭐 애들이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냐. 그건 아니고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애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러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애가 야 많이 벌면 나 조금만 떼줘.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애가 아니 난 더 떼줘 이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까르르 웃어요. 그 중학생들이. 그거 얼마나 좋아요. 또 그렇게 얘기해보고 나중에 하다 보면 돈 왜 벌고 싶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 집 사주고 싶대요. 아 그러냐. 야 네가 벌써 그런 걱정까지 하냐. 벌써 그런 걱정까지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 1시간 일단 방과 후에 하는 순서도 있지만 제일 좋을 때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30분 더 하자 그럴 때. 그럴 땐 진짜 보람 있죠. 근데 이 얘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중학생이고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똑같아요. 취직 걱정을 벌써 해요.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취직, 결혼, 돈 버는 거 걱정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갖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아이들 그 또래 아이들은 그게 가장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불안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 벌써 그런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방송이나 사회 전체가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을 거다. 괜찮다. 그리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회로 진출하면 같이 해보자. 적어도 이 사회에서 누군가가 굶어 죽거나 그다음에 적어도 이 사회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심리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 굉장히 좋은 말은. 그래야
서로 아까 조원진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서로 우리도 가면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의지해야 되고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처럼 서로에게 기대고 가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네. 그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 왜 우리 주십시오. 젊은이들은 한 번 실패,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한 번 실패. 그것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가지지 않은 분들한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회는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한 번 실패하면은 영원히 인생의 실패로 몰고 간다고. 예. 또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패자부활전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들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 사회 구조가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구도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왜 공부 잘하는 거 좋은 대학교 가야지만이 뭐 로스쿨도 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로스쿨 공부하는데 돈 엄청 들어가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왜 사회의 변혁이라는 게 뭡니까? 한 번을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두 번, 세 번의 도전을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게 직장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 실패하면 30살 되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아예 받지를 안 해요.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실패자는 영원한 실패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 그러면은 기성세대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고민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고민 안 하신다. 네. 김재동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한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겠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도전하겠다. 그러고 재선 3선에 도전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정작 사회 분위기는 그렇게 안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 말씀 잘하셨습니다. 두 분 다 공부 잘하고 이렇게 저같이 공부 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연예인이 또는 학생들이 헌법이나 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학생은 공부나 해라 연예인은 본업에 충실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진행하는 건 왜 아무도 얘기 안 합니까? 네? 왜 얘기를 안 하냐고요. 그다음에 로스쿨 한번 나오고 공부 잘하면 이렇게 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김재동 씨 하고 싶은 잘했다. 얘기인데 제가 지금 계속 잘했습니다, 강조하는 게 제가 당황스럽다. 교육제도도 바꾸자는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를 가지고 가면은 군대 갔다 와서 네. 특히 이제 남자 학생들 네. 같은 경우 갔다 와서 첫 직장은 보통 27 넘어서 가잖아요. 그렇죠. 한 번 실패하면은 그게 또 빨간 딱지가 딱 찍혀요. 그 다음부터는 직장 구하기 힘들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하듯이 뭐 공무원도 더 안 뽑잖아요. 네. 공무원 17만 8천 명인가 9천 명 뽑으면은 거기 다 몰리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잘못된 거를 이제는 고민을 해보자. 그 고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정책 입안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저 정책하는 분들. 그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돼.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천받기 바쁘고 저거 지역 가서 거짓말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얘기하면은 올바른 얘기하는 사람을 외톨이로 몰아요. 독불 장군이냐 뭔다고. 조원진이가 윤석열 대통령 같은 독불 장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같은 독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옳다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회가 저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한번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는 안 듣는 거야. 너는 실패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바꿔야 돼.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 그러면은 이 구조적인 잘못된 부분들을 한번 바꿔보자.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바꾸든 정책적으로 바꾸든 선생님 바꿔보자. 진행자가 저렇게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급한 겁니다. 광고죠. 광고 타이밍. 시간이 다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시간이 우리 4부가 남아 있는데 이제 3부 네.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맞아요. 이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 글들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거 말로만 해서는 잘 안 되고요. 네. 정말 사회가 보여줘야 되겠죠. 선생님처럼 보여줘야 되겠죠.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권한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오늘 정치 얘기 안 한다고 저한테 정치 섭외해놓고. 얘기가 또 이 계속 정치 얘기를 하네. 또 이러면 안 되는데. 3부는 여기까지 하고 4부는 좀 더 정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저기 들기도 지금 한데 요까지는 여기까지라는 말이 네, 말이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파 대표 조원진, 좌파 대표 김재동이 아니에요. 그냥 연말 특집으로 나온 거지. 그거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잠시 네.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킹 국민 대통합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공화님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 방송 좋습니다. PHR님은 김재동 씨 오늘 영광이네요. 저리 훌륭한 의인을 마주하는 이 시간 조은진 대표님 우아한 모습 응원합니다. 헬리오님은 이 방송 참 좋습니다. 케미가 좋아 보이네요. 다시 시선은 봄. 오늘 김재동 씨 때문에 시청자 수가 최고네요라고 반응이 매우 좋은데요. 이렇게 월 1회 조합으로 계속 방송하는 거 어떤지 이렇게 질문도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1회 월 1회 두 분 듀엣으로. 워낙 뭐 바쁘시니까 네. 저야 뭐 지금 2주에 한 번씩 나오고 있으니까. 네. 선배님 뭐 괜찮습니까? 선배님 원하시고 하면 이건 아마 지금 제작진에서 넣은 질문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쓱 방송에서 쓱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방송 질문 올라오고 있는데 방송 뭐 1, 2분 합니까? 제가 질문 올라오고 있는데. 저 뭐 선배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저 불러주시면 제가 나오겠습니다. 네. 양쪽 나누는 자체를 네. 좀 싫어하지만은 네. 그래도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네. 듣고 싶은 얘기를 음. 우리가 하는 그런 방송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뭐 멀리서 보면 진짜 물어뜯고 싸울 것 같아도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또 서로 더 한 공통점들이 있을 수 있고 친해질 수 있으니까요. 예. 뭐 진짜 좋죠. 뭐 저는 좋습니다. 자, 우리 4부에서는 좀 정책은 아닙니다. 뭐 중요한 우리 삶의 얘기인데 그럼요. 올 한 해 보면 서울 시내 물난리 난 적도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참사가 또 있었습니다. 두 분도 좀 전에 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어른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 대표님부터. 지금 그 안타까운 참사 문제가 네. 지금 국정조사 들어가는 데만 시간도 많이 걸렸잖아요. 2달 걸렸습니다.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자세가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가? 그러면 참사 당한 당사자한테만 계속 이렇게 책임을 물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왜 이런 안전 문제가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는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 혹은 우리 기성세대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반성도 좀 필요하다. 근데 이게 너무 정치화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민주당한테는 조금 아쉬운 게 이 문제는 좀 정치화를 안 시키면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더 어려워졌을 텐데 이게 정치화 시키면서 양단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안전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될 받아야 될 권리이기도 하고 또 정부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꾸고 개선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러한 이번 참사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큰 희생에도 아무것도 못 얻고 정쟁화만 한다 그러면은 또 대한민국은 또 다른 참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두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사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 때문에 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사건이 아니라 사연을 봐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예. 그 사연을 봐야 사람이 보이고요. 그리고 사연을 봐야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총체적인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잃은 분들한테 제일 이야기를 할 때 길게 얘기하실 때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입니다. 당신 딸 학교 다닐 때 어땠냐? 밥은 어떻게 먹었냐? 음식은 뭐 좋아했냐? 신발은 뭐 좋아했냐? 좋아하는 건 뭐냐? 그래야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이나 사연은 사라져버리고 지금 조원진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하고 정치만 남겨놓은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그렇게 하다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다. 또는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계단 보수하고 많이 삐끗하기만 했더라도 삐끗하기만 했어도 자대는데 전부 다 보수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에 반도 지금 마음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이 사회에서 40 넘은 사람들, 40 넘은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아이들 수학여행 갈 때, 그다음에 아이들 뭐 먹고 놀 때, 우리 헌법 전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헌법의 최고 목표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에 나와 있어요. 그게 목표인데 그래놓고 양심이 있다면 뭐 여야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아무도 지금 그러니까 어른인 한 사람 그러니까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법도 법이고 뭐 그런 건 있지만 결국은 김재동 씨 말씀은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거기는 우리 이제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사과라는 것은 네. 사실은 상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첫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또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사과라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반복적인 사고에 대한 방지책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과하면은 죽는 줄 아는 그러한 세력이 있고 또 사과를 받아야지만 이게 이긴다는 반드시 받아야 세력도 된다는 있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식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갖고 있는가. 그럼 사람들이 공감이 왜 자꾸 이렇게 피폐해지고 공감하고자 하는 서로 이렇게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없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전 국가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듯이 마스크가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면서 네. 우리 스스로가 고립돼 버린 거 아닌가 우리 안에다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총체적으로 우리가 좀 점검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이제 올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한테 꼭 사과하고 싶다. 아니면 이 사람한테 꼭 무슨 얘기하고 싶다. 미안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뭐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젊은이들 어디 식당만 가도 예. 밥은 늘 수저는 먼저 들고 아이고 얼음 먼저 드셔야 먹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놓고 인사는 늘 젖을 보고 먼저 하라 그러고 뭐 그래놓고 그리고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라 그러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말 잘 들어라. 모난돌이 정 맞는다. 어디 가서 튀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놓고 20살이 딱 되면 창의적인 인재가 되라 그럽니다. 그건 뭐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사과를 좀 그러면 그냥 먼저 그런 걸 받아온 그냥 딱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저는 그렇게 사과하거나 미안해해야 될 의무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중학교 강연 갔더니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서 재경이라고 구미에 오태중학교 있는 아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한테 그래요. 아저씨는 힘든 일을 겪어내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슨 생각하다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지도 참 오래간만이고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7년 한 번은 4년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진짜 가만히 이렇게 있더니 그 아이가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잘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요. 아이가 예.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경이의 말을 오늘 이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모두 전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잘 견뎌내셨다고. 네. 감사드리고 대표님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아닙니다. 했습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방송이 하도 이렇게 조금 먼저 나서 이제 인생을 살아본 사람 뭐 그런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제는 사회적인 병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같이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잘못된 부분을 바꾸는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잘 견뎌내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방송인 김재동 씨 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